2021 메르세데스 벤츠 올투게더 옛사이언스 과학탐험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주최하고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후원하는 과학탐험 4차시 그 4번째 시간. 안녕 관인이 여러분, 엉클쌤이에요. 그동안 신기한 자석의 원리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나요? 찍찍이 지도리로 친구들과 경주도 해보고 과학을 통한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오늘 과학실험의 테마는 엔조이 친환경 과학실험이라는 주제로 4차시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알아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렛츠고! 이 사진의 북극곰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긴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꼭 한번 봐야 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지역에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그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 들어올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 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 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요.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죠.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받고, 자동차 이걸로 받고,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땠나요, 여러분? 북극곰을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만 했지만 생각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에게 많은 좋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후 난민이라는 단어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어떻게 이 기후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체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요. 오늘은 과학 히트 실험 전에 친환경 에너지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 태양빛에 의해 태양 전지에서 전자의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로 발전 시스템은 태양 전지판, 전력 변환 장치, 축전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점은 무공해이며 무제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력 발전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람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은 운동량 변환 장치, 동력 전달 장치, 동력 변환 장치 및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요. 풍력 발전의 장점도 무공해, 무제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광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하여 냉난방, 급탕, 상업 공정열, 발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장점으로는 무공해, 무제한의 에너지 사용, 저가의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예요. 바이오매스라는 생물 유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직접 또는 생화학, 물리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기체, 액체, 고체 연료 및 연소 변환한 에너지를 바이오라고 한대요. 다음은 지열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땅 속의 열원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이용하는 기술로 지중열 교환기에 히트펌프를 포함한 열 공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친환경, 반영구적,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며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양 에너지예요.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화시켜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소연료 전기예요. 연료에 포함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을 하고 시스템은 연료 처리 장치, 스택, 인버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점은 저공해이고요. 연료의 다양성이 있고 분산 전원을 활용을 한다라고 해요. 다음 8번째는 석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썼던 석탄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 사스와 복합 발전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IGCC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저급 연료인 석탄을 고온 고압하여서 가스화시켜 합성가스로 제조하고 정제한 후 전력을 생산하는 고효율 청전 발전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연성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열과 전기를 활용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소수력이라고 하는데 물의 유동을 이용한 시설 용량이 10,000kW 이하의 소규모 수력 발전 수차를 말한다고 해요. 마지막에 설명한 석탄 이용 폐기물 소수력은 앞의 것들에 비해서 고효율, 반영구적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용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린이 여러분들 잘 아셨죠? 이렇게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10가지 친환경 에너지 중에 2가지를 에너지를 이용해서 과학 키트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렛츠고! 4차 시 첫 번째 과학 키트는 레이싱 태양광 자동차예요. 우선 구성품부터 확인해 볼까요? 설명서, EVA 도안 하얀색 몸체 하나, 커버 하나, 바퀴 4개, 바퀴축 2개, 태양 전지판 하나, 모터 하나, 아크릴 원형 하나, 스위치 하나, 고정관 4개, 양면 테이프 2개, 고정 캡 2개인데 여유있게 들어있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여기는 2개만 들어있어요. 엔디캡 하나, 톱니바퀴 하나. 제가 말한 것처럼 엔디캡이 여유있게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준비물로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에 맞게 꾸미기 위해서 유성 사인펜 한 세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도안에 있는 몸체를 떼서 구멍을 다 뚫어 볼 거예요. 구멍 뚫을 때 요 막대기를 이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빨리빨리 하셔도 돼요. 세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약하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있는 구멍에 있는 것들만 다 떼어냅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됐죠? 구멍이 냈으면 제일 먼저 요렇게 생긴 몸체판에다가 아크릴 가운데 원을 떼내 가지고 여기 있는 접착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때 뜯을 때 접착제 자체가 뜯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떼우시고요. 요걸 보면 작은 구멍과 원형에 맞게끔 붙여줍니다. 이걸 붙이는 첫 번째 목적은요, 모터를 이 안에 끼울 거기 때문에 모터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아크릴 구멍에다가 모터를 끼워 넣습니다. 이때 방향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모터가
안쪽에서 톱니바퀴 모양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깥측이 되고 이것이 내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몸체에 작게 동그랗게 나 있는 구멍에다가 요 커버를 끼웁니다. 여기는 바퀴축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세어봤었을 때 여러분 요게 양쪽이 내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다음은 EVA 커버 몸체를 저처럼 끼우는데 요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커버는 요 양쪽 두 개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쓸모없는 건 떼어버리시고 꺾이는 면이 나옵니다. 이 꺾이는 면이 이 굴곡에 맞춰서 같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 3개 다음은 EVA 커버, EVA 몸체를 제가 끼우는 것처럼 끼워 볼 텐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모터가 안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형태로 끼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쪽 몸체를 양쪽에 끼워줍니다. 다음은 아래쪽 몸체인데 여기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요. 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멍이 큰 쪽부터 맞춰서 끼우시고 한쪽 방향을 먼저 틀어서 작은 구멍 쪽까지 다 끼워준 다음 반대쪽도 이 구멍에 맞춰서 저처럼 끼워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힘을 세게 쓰게 되면 EVA 몸체나 이 제품이 구겨지거나 망가질 수 있으니까 힘은 조금 덜 주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양 전지판의 뒷면을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양면 테이프는 여기 있는 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원래 개별 준비물로 가지고 있던 양면 테이프를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처럼 손 큰 사람도 이거 천천히 다 할 수 있다고. 선은 네모 빈칸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태양 전지판을 붙여서 고정을 해줍니다.
다음은 EVA 커버를 낄 때 여기 있는 구멍을 빼시고 구부러지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해서 한쪽 면을 먼저 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껴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이 구멍 안으로 스위치가 설치가 될 건데 태양 전지판과 모터에 각각 빨간색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고정캡을 먼저 끼시고요. 고정캡은 구멍이 나 있는 캡을 얘기를 해요. 구멍이 나 있는 캡. 그래서 각각 빨간색에다가 구멍이 나 있는 캡을 먼저 끼웁니다. 그리고 각각 스위치에 하나씩 연결을 해줍니다. 이 작업이 아까부터 설명하지만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손이 아주 적당하게 사이즈가 적당한 크기지만 저는 요 작은 걸 만지기에는 조금 너무 커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선이 여러 가닥인데 한 가닥이라도 옆으로 나와갖고 다른 극이랑 만나면 합선이라는 게 감전, 그러니까 기계가 저희를 다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계가 이상이 생길 수는 있다, 자동차가. 그래서 잘 묶어서 양쪽 선이 이렇게 겹치지 않게 한쪽씩 잘 끼워줘야 합니다. 전선을 다 감았으면 여러분들 고정 캡으로 마감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쪽이 합선이 되면 안 된다고 했듯이 이 고정 캡을 위로 올리면 전기 테이프를 감은 것 같은 효과가 나고 고정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길이의 선은 안으로
조심히 넣어서 스위치를 고정을 해줍니다. 똑딱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음은 검정색 선끼리 묶어서 엔디캡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기서 반을 더 접고 손을 기니까 여기서 또 감아준 다음에 엔디캡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다음 위에 이제 뚜껑을 씌워 볼 텐데요. 마지막 남은 EVA 커버로 구멍에 잘 맞춰서, 여기 또 작은 구멍이 하나 또 있죠? 자, 이제 뒤집어서 바퀴를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쪽 바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관을 끼워서 양쪽을 편안하게 끼워줍니다. 뒷바퀴를 끼기 전에 톱니바퀴를 먼저 낍니다. 모양은 톱니를 보면 약간 올라온 부분이 있고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올라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힘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선생님은 힘이 좀 세기 때문에 지금 살살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누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요걸 잡고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바닥에다 놓고 살짝 톱니바퀴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 그래서 관에다 끼우고 먼저 한쪽 면에는 그냥 잡아주는 역할 정도 살짝 끼워놓고, 톱니바퀴 있는 쪽을 같이 눌러주는데, 한쪽 바퀴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반대쪽 바퀴도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쪽 바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톱니의 위치를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톱니가 맞물리지 않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톱니바퀴를 살짝 내려줘야 됩니다. 자, 이제 톱니바퀴가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바퀴를 끼웁니다.
톱니바퀴가 걸릴 수 있도록 양쪽의 바퀴를 있는 힘껏 눌러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해본 결과 저학년들은 이걸 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센터 선생님들께 해달라고 하시고, 고학년들도 누를 때 이게 바퀴의 봉이 휘어지거나 잘못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센터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최대한 바퀴가 꽉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첫 번째는 요 동그란 스티커를 떼어서 앞쪽에 붙여주면 끝이 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성 안 되고 유성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본인만의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히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만의 태양광 자동차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여기 있는 껍질을 벗겨주시고, 지금 선생님은 실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외에 직사광선이 받는 곳에 가서 일정 시간, 대략 5분 이상 충전을 받은 뒤에 있는 스위치를 ON으로 놔두면 차량이 움직입니다. 모터의 힘으로 전달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트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키트를 마무리하고 풍력 에너지를 이용한 과학 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풍력 자동차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확인을 해 볼게요. 구성품은 도면, 자동차 우드락, 건전지 끼우개, 그리고 건전지, AA 건전지 2개, 모터, 온오프 스위치, 전선, 양면 테이프, 바퀴 4개, 바퀴축 2개, 마지막으로 풍력을 활용할 프로펠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학생 준비물로 투명 테이프와 가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양면 테이프까지 같이 준비를 하도록 했어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바닥 모양인 우드락
떼어서 바닥에다가 내려놓은 뒤에 건전지 끼우개를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모터가 들어가므로 공간을 좀 남겨놓고 3분의 2 지점 앞에 쪽에 건전지 끼우개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면 테이프로 위치를 잡아주고 그 판 위에 건전지 끼우개를 붙입니다. 건전지 끼우개 빨간색 전선을 모터에 왼쪽 구멍에 연결합니다. 모터 기준은 바깥쪽으로 이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모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이 됩니다. 전선을 꼬아주시고 여러분들과 저와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다른 건 다 재밌는데 사실 이 전선 꼬는 건 재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전선만 누가 굉장히 손이 작고 아담하고 빠르신 분이 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풍력 자동차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해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구멍과 스위치의 다른 한쪽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전선을 연결합니다. 반대편은 스위치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남은 구멍은 건전지 끼우개 외에 남아있는 검정색 선을 스위치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요 고통스러운 선 꼬는 시간만 지나가면 우리는 재밌는 풍력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도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완료가 됐으면 건전지 끼우개에 건전지를 2개를 끼워 넣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써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위치가 ON이 돼 있었던 거죠. 오프로 바꾸고 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락을 양쪽 옆면을 떼어내서 구멍을 다 뚫고 한쪽 면을 먼저 끼워 줍니다. 이때 끼울 때 모터는 뒤쪽으로 건전지는 앞쪽으로 수 있도록 낍니다. 그 다음 모터와 스위치를 고정을 해줄 겁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고 한쪽에는 모터를 모터는 가운데 쪽 최대한 위치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스위치를 붙여서 고정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모터가 아주 큰 소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앞면 우드락을 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을 먼저 끼고 다른 한쪽을 끼워두면 됩니다. 이제 바퀴 축을 양쪽에 넣고 바퀴를 끼우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에만 바퀴가 있으면 손을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바퀴 축 양쪽 끝에 바퀴를 고정을 하고 양쪽에서 같은 비슷한 힘으로 힘껏 눌러줍니다.
앞바퀴 먼저예요, 뒷바퀴 먼저예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뒤 다 모터랑 톱니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끼고 싶은 곳부터 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양 바퀴를 동시에 고정을 해서 같은 힘으로 힘껏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단계는 하나가 딱 남아있죠? 자, 이제 풍력 자동차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는데요. 여기 있는 프로펠러를 모터에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이냐? 모터 옆에 아까 우리가 스위치를 잠깐 붙여놨잖아요. 모터가 돌아가면서 온오프를 누를 때 손가락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의 위치는 여기 잠시 고정을 해 놓은 거고 위로 옮겨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더라도 손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서 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저도 빨리 풍력 자동차가 가는 걸 보고 싶어요. 우드락이라 굉장히 잘 붙습니다. 잠시 5초간 고정하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위치를 꼭 안에다 붙여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뚜껑 위에 붙여도 되고 문 밖에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쪽에 붙인 게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아서 안쪽에다가 붙였어요. 이제 마지막 모터의 프로펠러를 연결을 하고, 모터의 프로펠러 연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드락이 부셔집니다. 그래서 우드락과 모터를 같이 잡고 프로펠러를 세게 끼워줍니다. 자, 이제 풍력 자동차가 완성됐습니다. 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스위치만 키면 이 풍력 자동차는 바람의 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바람이 엄청 세게 나와요. 근데 왜 차가 가지 않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판이 너무 저처럼 면이거나 울퉁불퉁하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풍력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에게 바닥에 있는 판만 바꿔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활용했던 우드락 2개의 평평한 면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오늘 만들었던 풍력 자동차를 진짜 가는지, 이 원리가 맞는 건지 한번 실험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자동차야, 출발! 우와!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도 배워봤는데 다른 시간보다 조금 더 특별한 과학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과학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오염이 되는 것을 지켰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가지씩은 꼭 지켜봐요.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 시간에 자기 부산 기차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